곧 모두를 환하게 비출 보름달이 뜹니다. 그 보름달은 플레이아데스,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의 안내자의 별과 함께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직관을 강하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 슈퍼문은 여러분의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 되면서 평소보다 더 환하고 밝게 여러분들의 숨겨둔 감정 그리고 의식, 오래된 상처나 패턴을 정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감정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 비전의 시작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훨씬 쉽게 일어난다고 하죠. 혼자서 어려웠던 것들, 제가 바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606 포털, 0707, 그리고 888, 그리고 999, 1010처럼 이런 포털을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기도 하지만요. 심리학적으로 본 이런 플라시보 효과와 함께 앵커링 효과, 특히 인지 부조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어떤 상징의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그리고 의례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우리가 만듦으로써 과학적으로는 신경 가소성과 뇌파 리듬이 그 근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뜻하는 숫자 1, 그리고 영원을 뜻하는 0, 그러니까 everything and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1과 0이 합쳐진 10월 10일, 이 포털 같은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이 1010이 다른 포털들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999 포털부터 접해보셨다면 혹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영적 관점에서 특히 내려놓기, 그러니까 나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크를 통해서 숨겨진 내면과 직면할 수 있기에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정화를 통하여 슈퍼문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플레이아데스와 함께 맞물리는 그 에너지의 시너지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나를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나 카르믹 인연, 나를 묶고 있었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나쁜 것들 혹은 패턴이나 에너지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쁘다는 것들이요, 여러분, 꼭 나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전하게 믿고 있던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의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내가 항상 이거를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월에 내가 얼마를 버는 어떤 나만의 안전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이 안전은 보장되지만 더 큰 성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여러분의 어떤 카르믹의 어떤 패턴이 될 수 있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더 큰 성장을 원하신다면 이건 역시 카르믹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카르믹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999부터 이어져 온 여러분들의 기회가 지금 정화되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준비를 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도무지가 내가 원하는 건 연애야, 내가 원하는 건 일이야 하신다면, 그래서 이놈의 컨텐츠가 도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실제 예시를 제가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하신다면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그냥 원하니까 돈을 낸다거나 원하니까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뿅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보시고 말이 된다면 여러분 투자하시고, 아니면 이 시간에 딴 걸 하세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시간이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딴 데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먼저 연애 예시를 제가 먼저 하나 들어드릴게요. 킹박탈에서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예시, 그러니까 엔젤 넘버와 하얀 나비를 예시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짝사랑만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좋아하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연애를 계속했던 거예요. 너의 과거의 패턴처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만이 너를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계속 어떤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그 카르믹 패턴이라고 말하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맴맴 돌았어요. 그 사람이 인사를 할 때도 피해가기 바빴고 괜히 말 걸었다가 쪽팔릴 것 같아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하얀 나비를 봤어요. 근데 그 나비를 보고 나오는 순간이 자신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아, 그 오빠랑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 오빠가 진짜 좋아요. 그 오빠랑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100일 기도로 겁나 한 거예요. 근데 나오는 순간에 하얀 나비를 봤어. 그리고 하얀 나비를 보고 웬일이야, 하얀 나비야, 너무 예뻐. 그리고 밥을 먹고 나왔어. 근데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또 하얀 나비가 지나가. 뭔 일이야? 오늘 무슨 하얀 나비 날이야? 그리고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 번호가 111번이 지나가는 거야. 뭐야? 진짜 신기하다. 111번 엔젤 넘버, 아싸, 사진 찍었어. 집에 버스를 타고 내렸어. 근데 하얀 나비가 또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뭐야? 하얀 나비 또 있네. 사진 찍었어. 근데 간판을 보는데 강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용실이 이랬는데 전화번호가 뭐 080-3444-111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웬일이야? 또 1111이라 미쳤나봐. 웬 1111이야?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나비가 또 지나가. 웬일이야? 미쳤나봐. 나비인가봐. 미쳤어. 웬일이야? 무슨 나비 날이야? 그리고 또 사진을 찍었어. 일이 그래, 뭔가 또 시작에 관계 뭐 그런 거라고 들은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막 곱씹으면서 집으로 막 간 거예요. 하얀 나비가 막 날아가는데 막 너무 예쁘다고 느낀 거예요. 아, 근데 쟤가 참 자유로워 보인다. 쟤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날아다니는 게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그냥 잘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막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러. 딱 돌아봤는데 그 오빠야. 오 마이 갓, 어떡하지? 야! 불러. 대박! 불렀어.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막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해. 근데 갑자기 어디서 미친 용기가 생겼어. 그 오빠 머리 뒤로 흰나비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 뭐 어때? 언제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알아? 미친 용기가 막 솟아나. 미친 용기가 솟아났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랩을 토해내는 사람처럼 막 토해내. 그래서야 어쩌고 저쩌고 쫑알쫑알 겁나 말을 잘해버려. 그래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약속을 잡았어. 혼자 내가 미쳤나봐. 그런 얘기 왜 했지? 머리를 막 쥐어뜯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런 게 퀀텀 점프예요. 내가 대단하게 뿅 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호를 보고 그냥 내가 그 거절당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소중해. 내가 이미 서렌더 한 거예요. 미래의 타임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조종을 내려놨거든요. 그 섀도우 워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내 과거의 패턴. 나는 안 돼. 그렇지.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라는 나의 카르믹 패턴을 이 사람에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됐어요. 얼라인먼트가 됐어요. 이미 사랑받고 있을 거고 혹은 이미 나는 이게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를 얘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오빠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얘가 대화를 할 때 둘이 그냥 온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둘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데이트로 결과가 나오죠. 퀀텀 점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의 타임라인으로 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려웠던 나에서 당당하고 사랑받는 나의 버전으로 자기도 모르게 점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퀀텀 점프예요. 여러분, 이게 단어를 이렇게 하고 뭐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보이는 건데 너무 아무렇지 않고 그냥 누구나 생각을 시프트하고 그냥 자기의 컨셉을 바꾸면 실생활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려움을 없애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면 내가 옛날 옛적에 했겠죠. 이제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한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드린 예시는 굉장히 작고도 굉장히 가까운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드린 거고요. 이제 퀀텀 점프 같은 거 얘기할 때 되게 부자의 삶이나 막 럭셔리한 거 막 수영장 딸린 집, 막 차,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약간 낚시적인 것도 솔직히 있고 뭔가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투자, 기회, 사람들, 출판, 여러분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 컨텐츠를 많이 봐갖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사람 그 출판과 관련된 그 콘돔 점프 유명한 또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내가 원했던 기회가 이루어진 이유들이 분명히 내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수 없어, 올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나는 안 돼. 같은 마인드셋에서 내가 시그널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요. 아, 나도 돼. 아, 될 거야. 아, 될 것 같다. 왜 이러지? 뭐야,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변해가면서 나한테 오는 기회들이나 사람들을 내가 하나, 둘, 셋, 넷 알아보는 눈이 생겨요. 그때부터 진짜 신기하게 정말 마법처럼 하나둘씩 풀린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온다는 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움직이게 돼요. 제가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주에 내가 에너지를 보내야 액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제가 플랜을 드리면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시면 거기에 응당 알맞는 에너지가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연락의 형태로 올 수 있고 돈의 형태로 올 수 있고 기회의 형태로 올 수 있고 뭐 사랑의 뭐든지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또 다른 실천을 우주에 내놓게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를 내놨을 때 두 개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두 개를 내놓으면 네 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무슨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확 이렇게 기회가 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콘돔 점프라는 거 그러니까 타임라인 쉬프트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회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운을 탔다. 뭐 운이 트였다라는 이제 영성적인 얘기로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컨셉이랑 겹쳐진다고 보시면 좋아요. 전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게 내가 놓쳤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뭔가 곱절, 트리플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고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몰아칠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 그냥 내가 당연히 하고 있던 일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산처럼 쌓여가지고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했던 일들이 뭔가 나한테 뜬금없이 와 대박 그때 필요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고요. 실제로 돈이나 기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루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장애물이 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분들은 내가 왜 이거를 못 가진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들어가셔야 되고 과거로 가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머니가 1도 없어. 근데 갑자기 두바이에 막 200억짜리 집이 그 계획이 1도 없는데 내가 혼자 그 연부를 외고 있다고 그게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랜부터 세우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간다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이게 와 이거야 뭐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걸 막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돈과 관련된 거 기회와 관련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는 게 뭔지를 보세요. 꿈이 너무 크다면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만드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셨죠? 내가 이게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되게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을 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풀 수 있어라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헤맬 때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 혹은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봄으로써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어져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나를 너무 낮게 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고
뭐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답글을 보시고도 응원을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유료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가 어디쯤인지 체크업을 할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하셔야 될 숙제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는 거. 제가 의식공명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나의 욕망이 뭔지 아는 거. 그 욕망이 무언지 알아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욕망으로 가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최대한 빠르게 분석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의 누수를 막아서 쓸데없는데 낭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내 스스로를 아프게 하거나 못되게 굴지 않고 나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굴면서 잘 다독여서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죠. 죄송합니다. 웬 다음 주야? 제가 며칠 후에 요 유료 컨텐츠 데리고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여러분 숙제입니다. 내가 정확히 이 1010 포털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경제적 안정이면 경제적 안정 혹은 마음에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원하는 것 뭐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뭐 종목별로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저널에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쓰시면 디테일하게 쓰실수록 좋아요. 뭐 디테일하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잊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건 뭔 상관이에요. 그죠? 내가 아는데 지들이 뭐라고 떠들든가 말든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짓든가 말든가 가만두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걸로 알았죠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회가 변하는 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왠지 내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 것들, 남들은 이미 하는 것 같은 것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때가 있기도 하고 뭔가 내 인생 계획이 생각처럼 지금 나의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 동떨어진다 느낄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은 원래 수정되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게 원래 바뀌라고 있는 게 계획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은 그런 것이고 린생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린생의 묘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신에 사람이라는 것이 동물이랑 다른 그 이유라는 게 이 멘탈이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고등한 이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특히나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인간관계가 좋아. 뭐 일을 잘해. 뭐 교우관계가 좋아. 뭐 연애를 잘해. 돌아보시면 뭐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보면 뭐가 유연해요. 생각이 유연해. 뭐가 유연해. 뭐 하여튼 유연하단 말이에요. 계획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악 박사라는 애가 앉아가지고 컴퓨터점프로 떠들고 앉아있는데 누가 보면 웃기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걸 들으러 오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판단이 섰으니까 여기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쓰셨으니까 또 제가 혼내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퀀텀 점프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자꾸 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허무맹탕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리서치도 더 빡시게 하고 뭔가 근거를 자꾸 대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평생 클래식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악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따온 사람이고 무대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존감을 깎아가면서 진짜 20-30년 동안 내가 왜 못났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가 저한테 되게 상처를 많이 내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는 방법론을 강제로 찾아내게 됐어요. 그냥 제가 그냥 환경적으로 제가 저를 버텼어야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 환경이 계속 변했어야 됐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인문, 철학, 뭐 문학, 심리적인 거, 뭐 또 저는 이제 외국에 있었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람들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잘 읽히기도 했고 인간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는 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항상 보면서 그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궁금했기 때문에 심리학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나 저를 통해서 제가 냈던 상처를 통해서 이 퀀텀 점프라는 이 시스템을 제가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분명히 되는 건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요렇게 다르게 표현하니까 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악 박사를 하면서 배웠던 거, 유학을 가서 배웠던 그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20-30년 동안 갈아 넣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10분, 20분 만에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만 쏙쏙쏙 뽑아가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베리 해피입니다. 이미 그걸 아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 이거를 믿고 와주신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신다면 하나라도 얻어가신다면 저는 좋습니다. 이걸로 사랑을 이루셔도 좋고요. 뭐 시험을 합격하셔도 좋고 꿈을 바꾸셔도 좋고요. 비전을 바꾸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결심을 하셔도 좋고요. 뭐 이사 가시는 곳을 찾아도 좋고 뭐 부모님하고 관계를 화해하셔도 좋고 전 뭐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두바이에 집을 사셔도 좋고 초대해 주세요.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를 만나셨으니까 뭔가 실천을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실천주의거든요. 저는 앉아서 연불배는 거 제일 싫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도 해봐야지 늘어요. 자꾸 부딪혀봐야 늘어요. 내가 얼굴이 나서 어디 쪽팔린다면 이름 없이 하세요. 세상에 이름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SNS 깔렸잖아요. 그냥 익명으로 하세요. 그 익명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키보드 워리어 셌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 하세요. 키보드 워리어를 하라는 건 아니고 뭐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깔렸어요. 책도 익명으로 내는디, 유튜브도 익명으로 하는디, 곰탈 쓰고 하는디, 누구도 다 하는디 하면 되죠. 할 수 있어. 왜 못한다고 생각해? 해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처음 하는데 어떻게 잘해? 처음 하는데 잘하면 10년 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초짜인데 거기 차장하는 애랑 나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차장은 월급은 무슨 수로 받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입이면 신입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되잖아. 신입만큼만 해. 신입만큼만 하고 차장 짬밥 되면 그때 되면 차장만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능력치가 원래 좀 있는 스타일이면 한 과장쯤 됐을 때 차장쯤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대리쯤 했을 때 차장쯤 하면 되잖아. 그 정도면 한테는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면서 조금 감이 따라준다 싶으면 그때부터 한번 밀어붙여보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실패를 좀 맨땅에 해대면 좀 겁나 하다 보면 맞박이 터져도 피가 안 나는 지경이 와요. 진짜로 맞박이 터져도 피가 안 난 지경이 와. 내가 어느 구멍에서 유전 나올지 몰라요. 일단 미친듯이 박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다 지치면 여기 오시면 우리 가족분들이 위로를 해주실 겁니다. 퀀텀 점프란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요거 되겠다. 강 나온다. 아니다. 요거 아니야. 때려쳐. 이런 게 사람이든 기회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촉으로 알게 돼요. 그냥 직감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명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돼요.
나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나만 알면 되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그것만한 자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려고 여기 온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해둔 거 보시고 유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진돗개 소프라노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유료 컨텐츠는요. 5일 컨텐츠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0일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액션 플랜, 그러니까 실천 방법을 리셋과 선언, 위세 정렬 액션 플랜, 그리고 슈퍼문의 피크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림자의 전환, 그리고 통합과 서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매니페스토라고 하나요? 그거를 함께 하는 것까지 제가 5일치를 준비를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호를 알아보고 액션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일매일 3분에서 5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호흡법부터 비주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함께 하시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 준비해놨고요. 이거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 선착순 50분께만 제가 나중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게 될 그 50문항 퀀텀 점프 체크리스트 50문항을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텐데 그걸 여러분들께는 리뷰해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하고 나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 순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소프라노 김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 나쁘지 않으셨다면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곧 멤버십 시작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께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고 지나서라면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수고했어.